KDI의 섬뜩한 경고라. 한국 경제가 흑이라. 저는 여러분 KDI 한국개발연구원을 말하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많은 박사님들, 저는 대한민국의 천재들 중에 또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개발연구원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저는 이들이 낸 보고서 절대로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이들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섬뜩한 경고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요. 지난 5월에 2.6%까지 올렸습니다.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였거든요. 무려 0.4%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가 8월 전망에서는 0.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와, 이게 섬뜩한 경고라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번 잡아놓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진짜 잘 안 움직여. 보세요. 2024년 5월에 2.3%죠. 11월에도 2.3%, 올 2월에도 2.2%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안 움직여요. 웬만하면 경제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2.5%까지 내렸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사실 다른 경제기관들은요 지금 안 올려요. 안 내려요. 올립니다. 정부만 하더라도 성장률 전망치를 2.6%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죠. 한국은행은 2.5%,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번에 내려서 2.5%, 한국금융연구원도 2.5%, 국회예산처는 예산정책처는 이게 다음 어떤 내용이 안 나와서 2.2%고요. 4월 10일에 전망한 그대로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한국경제인협회는 2.4%, 그리고 산업연구원도 2.5%거든요. 평균이 2.5%예요. 그동안 KDI는 2.6% 잡았다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린 배경을 보면 야 진짜 경고는 경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비를 줄였습니다. 소비. 지금 민간 소비가 1.5% 성장하는데 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 이게 그동안 말입니다. 민간 소비는 적어도 1.7%까지는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해왔고요. 1.7%를 1.5%로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건설 투자를 말입니다. 마이너스 0.4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올리기는. 반면에 설비 투자는 이게 많이 올라갔던 걸 내렸습니다. 끄잡아 내렸어요. 0.4%로 끄잡아 내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은 좋다 합니다. 수출은 7%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수출은 좋을 거야 앞으로도. 뭐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와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5%로 내렸다는 사실이고요. 수출은 이게 7%까지 올렸기는 하지만 민간 소비를 지금 굉장히 낮춰 잡았다는 거. 그게 저는 놀라운 일입니다. 5월에 1.8%였습니다. 1.8%를 1.5%니까 0.3%포인트 낮춰 잡은 거잖아요. 게다가 설비 투자는요. 적어도 2.2%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4% 성장한다. 내수가 위축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은 그동안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1.4%였는데 마이너스 0.4%.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가 위축된다. 수출은 좋아진다예요. 내수는 위축된다. 수출은 좋아진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부의 어떤 방향하고도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는 내수가 회복된다고 했잖아요. KDI는 아니야, 내수는 더 나빠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요, 한국개발연구원하고 KDI, 기획재정부, 정부하고의 어떤 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내수가 좋다, 한쪽에는 내수가 더 나빠지고 있다. 어느 게 정답일지 모르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요, 나빠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한국개발연구원은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실기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난 5월 23일에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내렸어야 된다 이거예요. 올리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렸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의 3.5% 금리를 적어도 3.25까지는 3.25라도 3.25%라도 까지라도 내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0.25%포인트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웬만하면 말입니다. 한국개발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뭐 기획재정부 내지는 한국은행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은행을 완전히 직격했습니다. 직격.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특히 내수가 망가졌다. 왜 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를 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직격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직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 때문에 내수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것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다루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을 직격했으니 한국은행도 아주 창피하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수가 찌그러든 것이 결국은 한국은행 탓으로 다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금리를 어떻게 조정을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8월에도 내려라, 이런 게 KDI 입장이지만 만약에 지금 내렸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죠. 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내수를 제대로 살리려면 금리 인하 시점을 앞으로 당겨라. 이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달에라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직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요, 지금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KDI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기자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봐왔고 또 제가 유튜브를 벌써 한 4, 5년 하면서 봐왔는데 KDI가 직격을 한 건 처음 봤습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이라고 하는데 KDI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하면서 한국은행을 직격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직격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직격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여러분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내수는 회복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지갑을 열어서 소비를 하려고 들면요, 소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들었다 놓는다니까요. 들었다. 그만큼 물건값에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수는 앞으로도 어려워진다잖아요.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 진짜 고통이 심해질 거예요. 저는 이 고통은 참고 이겨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든 움직여서 한 발이라도 더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도와야지 하늘도 돕는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돕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를 먼저 도와야죠. 그럼 돕지 않는데 하늘이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게 저는 내수가 좋아진다는 말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됐으니까 1분기에 1.3% 성장했으니까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까지도 했거든요. 저는 그거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니라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변명할 필요 없거든요. 한국은행이 왜 그걸 변명하죠?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래서 정부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1분기에 1.3% 성장했으니까 2분기 마이너스 0.2% 성장해도 문제없어. 3분기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무사안일의 마음이 지금 시장에 통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입니다.